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사태 지금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뒤늦게 이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이것을 직접 발표하면서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치 모든 책임이 신천지에 있는 듯이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주로 신천지와 관련된 감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천지라는 단어를 7번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신천지도 책임이 크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신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또 신천지 신도가 거기서 본인이 나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확산을 시키고 그런 책임이 크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신천지도 피해자죠. 제일 처음에 이것이 코로나가 이 신천지 신도 사이에서 제일 처음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왔죠. 중국 우한에서 왔는데 우한에서 와서 어떤 그림자 전파자가 있어서 쭉 감염을 시키다가 신천지 신도까지 감염이 됐고 거기서 신천지 안에서 확산이 되고 비신천지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초기에 중국 방문자에 대해서 중국인과 중국을 방문했던 외국인에 대해서 전면 입국 금지시켰다면은 사태가 이렇게 커졌을까? 그 지적은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키면서도 중국인 그리고 중국을 방문했던 여행객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중국 눈치보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신종 코로나가 급기야 국회조차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국회도 멈춰 섰습니다. 오늘 2월 24일 월요일 오늘 오후 2시 원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을 벌이기로 한 날입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벌이기로 했는데 전격 취소했습니다. 연기했죠.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그 본회의에 앞서서 11시에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취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국회의원 중에서 3사람이 그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심재철 다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심재철, 정종섭, 전희경 이 3사람이 19일에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참석자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윤수 회장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주변에 있던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기가 됐고 이 세 국회의원과 그리고 일부 보좌진들은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이렇게 한 6시쯤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국회까지 본회의까지 멈춰서고 이러니까 상당히 정치권에도 타격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은 무엇보다도 21대 총선, 4.15 총선을 불과 50일 남짓 남겨두고 있죠.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정치권도 강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강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선에 미칠 영향입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총선을 연기하자. 이 이야기가 지금 일부에서 국회의원들 사이 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확산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4.15 총선 때 더 악화가 됐을 때 총선을 과연 치를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하루에도 어제 오늘 그저께 계속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니까는 언제 종료될지 그 시점을 가늠할 수 없으니까 총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장기화될 경우에 총선에 2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는 선거운동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고 또 후보자가 가서 오늘도 저도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후보자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출근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물론 띠는 들고 있지만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악수도 하고 있는데 악수도 안 하고 그런 상태. 또 어떤 그 노인회관이나 여러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후보자가 가지를 못하니까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서로 대면 없이 선거 후보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판파레스나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학규 그 바른미래당 대표나 유성엽 민주통합위원 모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벌써 선거 연기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또 지금은 당장 검토하기 어렵지만은 사태를 봐서 연기할 수도 있다. 집권 세력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첫 번째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투표장에 사람들 쭉 줄 서 있는 투표장에 선택하기가 내키겠느냐. 또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가서 그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 잘 안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선 연기 결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기한다고 그러면 연기하는 것이고, 그대로 강행하자고 그러면 강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제196조를 보면은 선거 연기 관련 조항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언론이 그 선관위에 이 문의를 해보니까, 선관위는 결정권이 없다.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뭐 선거 연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해방 이후에 6.25 때도 했다고 그러고, 또 세월호 참사 때도 그 연기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선거를 치렀고, 강원도 고성 산불이 났을 때도 선거를 치렀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안 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나중에 모인 장소에서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결정권이 집권 세력에게 달려 있다고 정권의 훈수는 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죠. 전력 투구를 하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온갖 이 포퓰리즘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총선을 제대로 4월 15일 날 치르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집권 세력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에 승리해서 완전히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주류 교체를 시도하려는 구상이 있는데, 총선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연기하지 않을까.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구나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탄핵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불거질 겁니다. 총선에서 보수 야당이 승리를 하면은 탄핵 정국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부정선거, 그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집권 세력이 승리를 하면은, 여당이 승리를 하면은 탄핵 정국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개헌 정국이 되겠죠. 집권 세력이 뜻하는 바,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개헌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되는데, 그처럼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그것에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고 제때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선거를 연기하지 않고 만일 지금 상태에서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면은
집권 여당에 유리하겠습니까? 보수 야당에 유리하겠습니까? 얼핏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중국 눈치 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보수 야당에 유리할 것이다. 집권당이 제대로 이 위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보수 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보수 야당이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투표율이 극히 낮아지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표장에 잘 안 갈 겁니다. 유권자들이. 안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투표율이 낮으면은 집권 세력에 절대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권 세력은 열성 지지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열성 지지층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막 동료를 하면서 SNS를 통해서 동료를 하면서 투표장 가자 이렇게 몰려가면은 이 투표율이 낮을수록 열성 지지자가 많이 가는 집권 세력에 유리하죠. 중도 보수 쪽은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추가 경정 예산 이야기가 나오죠. 총선을 앞두고 이 코로나 사태 대처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고 이 돈 풀기를 하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풀 텐데 이 추가 편성을 할 때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뭐 돈을 써야죠. 돈을 써서 다 국민들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추경 편성할 때 거기다가 포퓰리즘적인 사업 같은 것, 집권 여당에 필요한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그런 사업 같은 것을 맡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추경 안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돈 풀기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포퓰리즘이 작동을 하는데 이거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데 지금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집권 세력의 총선앞 돈 풀기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집권 세력의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당장 총선이 치러지더라도 4월 15일 그대로 치러지더라도 유리합니다. 집권 세력이 유리합니다. 지금 모처럼 그 야당은 보수 통합을 하고 좀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4.15 총선이 당장 실시가 되더라도 지금 상황 같으면은 집권 세력이 유리하고 또 하나 그때쯤 집권 세력이 불리하다 싶으면은 선거를 연기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까지 진보 정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통합된 보수 야당 지도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